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진필 교수입니다. 향신료에서 시작된 현금 작물이라는 말 아세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향신료라고 하는 것은 좀 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매울 신자거든요. 그래서 좀 매운맛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열매라든지 씨앗들, 이런 것들이 이제 향신료로서 가공이 돼서 우리가 먹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향신료가 원산지죠. 이게 바로 열대 작물로서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대 작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남아 날씨와 관계가 되겠고요. 동남아 중에서도 이 도서지역, 지금의 인도네시아의 그 중앙부에 있는 술라웨시와 파푸아 사이에 말루쿠 군도라는 곳이 있어요. 그 말루쿠 군도가 세계적인 소위 향신료의 원산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후추 아시죠? 요즘에는 뭐 후추가 너무나 흔한 것이라요. 음식에 좀 넣어먹거나 하는 정도로 보이지만 과거에는 이 후추가 정말 그쪽이 원산지로서 이것이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인류 역사상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후추는 음식물에 넣기보다는 그야말로 옛날에는 어떤 약재라든지 그런 아주 특이한 그런 용도로 쓰일 정도로 금과 은의 어떤 양이랑 같이 달아서 팔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귀한 열대 작물이었다고 해요. 그 원산지가 바로 지금 이 동남아시아의 말루쿠 군도거든요. 그 다음에 이 후추와 함께 또 중요한 향신료가 바로 육두구라고 불리는 넛맥이라고 하는데요. 이 육두구가 있고요. 육두구는 마치 우리 보면은 복숭아의 과육을 먹고서 안에 있는 씨가 있죠. 그 부분, 그러니까 호두 같은 거죠. 그 씨 부분을 깨서 그 안에 있는 것을 갈아서 만드는 게 육두구인데요. 이게 독특하고요. 굉장히 값비싸게 팔리던 그러한 열대 작물 향신료입니다. 이 육두구가 있고요. 또 이 꽃이 지고요. 그 꽃이 지면서 맺혀진 일종의 열매, 꽃봉오리 열매에서 나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정향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영어로는 클로브라고 합니다. 이 클로브는 또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또 값비싸게 거래되던 동남아시아의 를 원산지로 하는 향신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루쿠 군도가 그 원산지가 됐죠. 인도에 가보면 여러분 커리 굉장히 많습니다. 커리도 뭐 종류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가 되는데요. 대표적인 향신료들이죠. 이만큼 소위 열대 작물, 즉 뭐 동남아시아, 인도, 뭐 스리랑카 이런 쪽으로 해서 나오는 정말 다양한 열대 작물인 향신료들은 옛날부터 무역을 통해서 주로 인도 상인들, 뭐 동남아 상인, 또 중국 상인, 또한 아랍 상인들이 이것을 독점을 하고 서로 거래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무역 상품으로 그렇게 쓰이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흘러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유럽 쪽에서 이것을 받아서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받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게 동양과 서양 간의 소위 거래를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무역 물품이었단 소리죠. 동양의 그 중요한 무역 물품은요,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거기서 나오던 그 그 다음에 면으로 만들어진 면직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직물이 인도를 대표하는 오랜 동안의 대표적인 무역 상품이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라면은 바로 이게 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과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차이나 도자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비단과 도자기가 그 무역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상품이었고요. 동남아시아는 바로 그 지역에서 원산지로 나던 바로 향신료가 동남아를 대표하는 무역 상품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값비싼 가격으로서 거래가 되던 이러한 무역 물품으로서의 동남아 향신료를 결국 직접 들어와서 자기네가 그걸 차지를 하고 그 차지한 것을 무역을 통해서 그 큰 이익을 직접 남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달성된 것이 바로 16세기 이후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로 진출하게 되는 그야말로 목적이자 배경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17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 힘이 네덜란드로 바뀌게 되고 또 그 이후에는 영국과 프랑스,
등등으로 일종의 유럽에서의 세력 교체에 의해서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게 되는 이 동남아시아의 향신료를 독점하는 무역을 통해서 큰 이득을 남기고자 했었던 세력들이 시대적으로다가 변화해 온 것이 동남아로 보게 되면 바로 식민시대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요, 이렇게 무역을 독점하는 데서,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는 데서 오는 이런 값비싼 거래를 통해서 이제 부를 축적하고자 했었던 유럽 상인들이 이 거래가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계 시장이 점점 커지고 또 수요가 변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향신료를 자기네가 직접 들어와서 재배하거나 또 그 재배를 해서 더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세계 시장에 내다 팔면서 이런 독점적인 그 이득을 더 많이 얻고자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식민시대를 관통하며 흘렀던 하나의 큰 추세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소위 중상주의 무역이라는 데서 소위 플랜테이션, 대농장이라고 하죠. 대농장 농업으로 바뀌고 이것이 거대한 농장에서 이러한 현금 작물들, 즉 이걸 팔므로써 엄청난 현금, 이걸 캐시 크랍이라고 하는데 이 캐시 크랍으로서의 기능을 바로 향신료 또 이것에 대한 대농장 재배를 통해서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이것을 세계 시장에 내다 팔면서 큰 이익을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커지면서 동남아가 연계가 되면서 이쪽에서 동남아가 세계 자본주의 시장 속에 소위 귀속되는 그러한 중요한 하나의 메커니즘이 바로 향신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향신료는 동남아를 대표하는, 또한 그로 인해서 향신료는 동남아의 현금 작물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서양 세력이 거머쥐면서 바로 식민시대를 더 키워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계 시장은 이제 여러 가지 산업혁명도 거치고 또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생산도 변하지만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 현금 작물이 될 수 있는 그 현금 작물의 종류가 변해왔던 것이죠. 자,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 것이 소위 설탕입니다. 이 설탕은 카리브해에서부터 들어와서 유럽으로 퍼지면서 그야말로 이 설탕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바로 이 설탕을 만드는 기본적인 그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사탕수수죠. 이 사탕수수 또한 날씨가 비슷한 동남아시아에 엄청나게 재배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탕수수의 뒤를 이어서 나온 현금 작물,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현금 작물이 바로 차입니다. 이건 바로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던 차나무가 동남아시아의 날씨에도 맞는 곳에 많이 심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뒤를 이어서 나온 것이 바로 커피예요. 이 커피나무죠. 커피나무 지금도 열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선선한 기후 쪽에 약간 고산지대에서 이것이 생산이 되는데요. 이 커피가 동남아시아에도 들어오게 되고 플랜테이션 농장을 통해서 크게 재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잘 아시는 자바 커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라면은, 베트남의, 그러한 좀 고원지대에서 나오는 커피 같은 것들이 또 동남아를 대표하는, 현금 작물이자, 그런, 대표 주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손바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대표적인 거 하나 현금 작물 말씀드릴까요? 이게 바로 19세기에 폭발적으로 세계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이게 바로 고무입니다. 천연 고무, 탄력성 있는 이러한 고무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벨트가 만들어지고 나아가서는 소위 타이어 같은 것들, 이러한 소위 고무로 인한 고무 산업이 엄청나게 유럽에서 산업혁명과 함께 커지게 되거든요. 이 고무의 를 생산하는 고무나무의 원주산지는 남미의 아마존 유역이었어요. 이것을 영국과 프랑스 식민 세력들이 고무나무 씨앗을 동남아에다 갖다 심고 플랜테이션 농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고무 농장을 만들게 되고요. 거기에서 소위 천연고무를 채취합니다. 천연고무로서 나오는 그 고무나무의 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얀 액. 이게 바로 라텍스예요. 그래서 요즘도 동남아시아에 여행을 가게 되면은 라텍스 침대나 라텍스 베개 같은 거 이런 거 사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런 고무나무 채취되는 그런 라텍스들을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동남아시아에는 이런 천연 고무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금 작물로서의 기능은 아직도 하고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합성 고무 이런 것이 많이 개발이 돼서 많이 좀 수요는 줄기는 했지만은 이 고무에 대한 수요 또한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20세기로 들어오고요. 특히 최근입니다. 예. 독립 이후에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기후라든지 이런 열대 작물들의 황금성, 현금 작물로서의 기능을 대체하는 그런 작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건 지금 바로 가장 중요한 동남아시아의 현금 작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팜 오일입니다. 우리가 팜유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팜나무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야자유 나오는 그런 팜나무들, 뭐 그다음에 소철나무 종류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크게 보면은 팜나무들인데 그 중에서 이 팜 오일이죠. 팜 오일을 생산하는 이 팜나무는요. 요즘에 가장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하고 또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러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팜 오일인데요. 이 팜 오일은요, 여러분 아마 지금도 당장 만약에 라면이 있으시면 라면 봉지 한번 보세요. 라면 봉지 뒤에 보면은 물론 면으로 만들어지는 거지만은 그 라면 봉지 뒤에는 그 라면을 튀겨야 되지 않습니까? 라면을 튀기는 기름이죠. 이게 다 팜오일이에요. 이거는 식용유로서 우리가 콩기름이라든지 옥수수 기름이 아니고요. 팜오일이 상대적으로 좀 생산도 많이 되지만 좀 가격이 싼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라면을 튀기거나 하는 기름은 거의 다 팜오일을 씁니다. 이 팜오일의 세계적인 80 내지 90%가 지금 바로 인도네시아, 또 말레이시아, 또 태국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재배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팜오일은요, 이러한 그 기름으로서의 종류로도 쓰이지만은요, 이 팜오일은 뭐 화장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식품에 넣어서 같이 활용하는 또는 약품이라든지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팜 오일에 대한 높은 세계적인 수요 때문에 요즘에 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런 곳에서는 과거에 뭐 고무 농장을 했던 그런 플랜테이션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뭐 그 커피 농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갈아버리고 팜 오일, 팜나무를 키우는 그러한 농장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동남아를 대표하는 현금 작물, 소위 돈이 되는 이건 소위 세계시장 동향에 의해서 동남아 경제가 같이 연결돼서 돌아가고 있는 가장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것을 팜 오일이 대표하고 있다. 이걸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리하면 정말 그 옛날서부터 존재했었던 그 귀했던 후추라든지 정향이라든지 육두구 등등 동남아시아에서 원산지로 하는 향신료에서부터 시작된 무역이 서양 세력이 들어오면서 중상주의 무역을 대표하는 그런 감나가는 그런 무역 물품으로서 활용이 됐었고요. 그것이 동남아가 식민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또 중요한 배경이기도 했어요. 그 이후 시대적인 변천에 의해서 소위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수요의 변화에 의해서 사탕수수, 또 티, 커피, 고무, 요즘에 와서는 팜 오일이라는 거 이런 쪽으로 점점 소위 현금 작물의 종류는 많이 변해 왔습니다. 오늘은 향신료에서 시작된 동남아시아의 현금 작물을 아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